슬라이드 잘 보이실 거라 믿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이오스 라이프 프랜차이즈 오너 유탑 그룹의 이승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게 주어진 그 강의, 바로 다이어트, 11일 동안 다이어트인데, 사실 이 안에 계신 모든 사장님들이 다이어트에 대한 전문가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적어도 대한민국이 아니면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늘 항상 다이어트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보니 각자 다 다이어트에 대한 그 나름의 전문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강의를 한다고 해서 어제 아주 예쁘게 그림을 만들어서 주변 지인들에게 많이 날랐습니다. 구름처럼 가벼워질 테야. 나도 뺄 수 있어. 귀여운 돼지 그림이죠. 그래서 들어는 받는가, 뭐 여러 가지 호르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탄수화물의 자유함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현재 유니티 사업을 하면서 동시에 토난의 공장이라고 하는 1인 지식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으로 제가 했던 공부는 의용전자공학이라고 해서 의학과 공학을 같이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메디컬 푸드, 어떻게 보면 건강산업과 참 이게 연결고리가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프리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했던 그 여러 가지 그 일들이 글로벌 비즈니스와도 연결이 되다 보니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여러 가지 제 경험들이 이 유니스티 사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비전을 보면서 멋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헬스 플레저, 그러니까 올해 그 트렌드 코리아 2022에 보면 여러 가지 트렌드에 대한 키워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헬스 플레저, 즐겁게 운동하자, 즐겁게 나의 건강을 지키자라고 하는 그 키워드인데요. 이제는 나이 드신 분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도 건강을 통해서 또는 영양제를 통해서 내 건강은 내가 지킨다라고 하는 키워드를 갖고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한번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구글 애널리틱스 한번 다이어트 키워드를 검색을 해봤는데 늘 항상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은 많은 것 같습니다. 1년 내내 검색을 많이 하는데 특히나 이제 12월에서 1월 넘어가는 그때 살짝 올라가는 걸 볼 수 있는데 늘 항상 많았다. 그리고 재미있는 사진 하나 갖고 왔는데 지역별로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도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안에서도 보면 서울에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각자 지역에서 사업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니까 내 지역에는 과연 얼마만큼의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도를 갖고 있는가 하는 그 사진인데요. 1위가 서울입니다. 근데 16위 과연 어디일까요? 바로 경상북도입니다. 경북에서 혹시 사업하고 계신 사장님들,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은 몸에 참 자신 있으신 분들이 많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 많은 분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나 코로나 그리고 면역 여러 가지 이슈들에 의해서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현재 본인 건강관리에 지불하는 비용 평균 1인당 10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4인 가족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달에 한 40만원 정도 든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만큼 우리가 내 건강에 분명히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실은 4년 새 비만 2배가 늘었다라는 것. 그렇게 내 건강에 집중을 뭔가 한 것 같은데, 심지어 10대의 우리 아이들은 3.6배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우리 소아비만 건강에 의해서 굉장히 취약한 그런데 아이들이기도 하죠. 근데 커가면서 더욱더 비만에 의해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나오게 되는데, 게다가 저는 또 이제 30대인데 제 주변에 우리 내 친구들 보니까 50% 이상이 다 비만이라고 하는 거죠. 제 친구들 다 비만입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 과연 지금까지 우리가 다이어트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왔고 운동을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근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그 멋진 우리 수단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참 우리 많은 MZ세대들 또한 바디 프로필을 찍기 위해서 운동을 너무나 열심히 하는데, 중요한 건 너무 급하게 빼다 보니, 너무 수분을 조절을 하다 보니 호르몬에 대한 밸런스가 깨진다라는 거죠. 심지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까지 멈추게 되는 현상까지도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하게 우리가 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건강을 상하게 하면서 우리 체중을 조절한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예쁜 사진을 찍고 나서 돌아오는 그 리바운드, 요요, 전보다 더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동반하면서
다시 내 몸이 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다이어트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단기간에 빼는 그런 뭔가 살 빼기가 아니라 정말 이 생활 방식 그대로 우리가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평생 좋은 식습관을 쌓는 이런 연습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내일만 할 것이 아니라 평생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쉬워야 되고요, 편해야 되고요, 즐거워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평생도록 우리가 탄수화물을 안 먹을 수가 없다라는 건데, 제가 다이어트 전문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증거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네, 과거에 이런 사진들 꽤나 많아요. 바로 20살 때 제 사진인데요. 프레시 해야 될 우리 1학년, 우리 이승진 학생은요, 4학년 선배들 앞에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너 엑스맨이지? 너 4학년이지? 너 1학년 아니지? 이런 질문을 받아가면서 1학년 생활을 했던 거죠. 제가 우리 대학교 1학년, 대학교 동기들도 제가 한번 초대를 한번 해봤는데, 제 과거의 모습을 여실히 알 겁니다. 당시 제 별명은 부장님이었다는 거. 그런데 제가 이악 물고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40kg를 한번 제가 빼봤거든요. 근데 빼는 건 어찌됐건 빼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유지하기가 너무나 힘들다라는 거죠. 저는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저탄고지를 했고요, 탄수화물을 안 먹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그 탄수화물을 안 먹다 보니까 이 평생 우울감을 갖고 저는 생활을 했던 거죠. 적어도 제가 윤시티 제품을 만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전 탄수화물 제한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아주 맛있게 탄수화물을 맛있게 먹고 있다라는 이거 자체가 저는 비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사업 다 떠나서 내가 이 탄수화물 먹으면서도 이 날씬한 몸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저는 이 제품 너무 사랑하는 매니아 중에 매니아입니다. 그렇다 보니 참 우리 갖고 있는 모든 우리 직장인 분들, 현대인들 다 탄수화물 중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씩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과연 몇 개가 해당이 되는가? 아마 많은 분들이 탄수화물 중독증에 사로잡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당을 우리가 계속 먹다 보면요, 특히나 이런 탄수화물 당을 먹다 보면 포도당으로 분해가 됩니다. 이 포도당이 혈관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혈당이 올라가게 되죠. 근데 인슐린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 혈관에 떠돌아다니는 이런 포도당들을 각 세포 사이로 쏙쏙 집어넣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린 넘쳐나게 먹고 있습니다. 이 넘쳐나는 포도당을 어디다 저장하느냐? 지방세포에다가 저장한다라는 거죠. 이 인슐린, 우리가 이런 인슐린이 적당한 당질이 있으면 괜찮겠는데 계속해서 당질이 들어오게 된다면 인슐린이 올라가게 되면서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호르몬 불균형, 그리고 교감신경을 자극하고요. 또한 만성 염증을 유발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체중 설정점을 올린다라는 거죠. 셋 포인트라고 하는 거죠. 비만, 내 적정 몸무게를, 이 몸이 인지한 적정 몸무게를 계속해서 하염없이 올려버린다라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빼도 요요가 오는 그 원인이 바로 요 인슐린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25살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25이 넘으면서 우리가 인슐린으로부터 받는 그 폐해가 극심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슐린을 제대로 이해해야지 우리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혹시나 소리가 작을 수 있으니까 볼륨을 키워서 듣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이 음식을 섭취할 때 몸은 음식을 포도당으로 바꿉니다. 하지만 포도당이 흡수되기 전 여러분의 몸은 인슐린으로 불리는 호르몬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인슐린은 포도당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제공하는 세포로 자라도록 도와줍니다.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포도당이 있을 때는 지방세포에 저장이 됩니다. 우리 몸은 영양분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영양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방세포로부터 에너지 공급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몸의 인슐린 레벨이 높게 순환되고 있는 한 지방세포로부터 에너지 공급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완벽하지 않은 세상에서의 일상적인 아침 식사를 살펴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먹게 되는 아침 식사는 당분이 높은 가공식품들입니다. 이런 종류의 음식은 일단 체내로 들어오면 급속히 포도당으로 변환돼 혈관으로 돌진해 들어갑니다. 음식의 당분이 높을수록 혈당 또는 포도당 수치가 더 빠르고 높게 올라가죠. 췌장은 이러한 포도당의 급상승을 감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인슐린을 대량 투입하게 됩니다.
인슐린은 세포의 문을 여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모든 세포들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초과 분량의 포도당은 지방세포에 저장되죠. 이 과정은 매우 빠르게 진행됩니다. 일단 인슐린이 도착하면 혈관 내 포도당 수치가 재빠르게 원상복귀되죠. 그러나 인슐린이 우리 몸을 빠져나가려면 훨씬 긴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비록 혈관 내 포도당 수치가 빠르게 내려오더라도 인슐린 수치는 오랜 시간 높게 유지됩니다. 인슐린이 체내에 머무르는 동안엔 지방세포에 저장된 유리지방산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유리지방산이 세포로 들어가기 위해 인슐린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이들이 지방세포를 떠나기 위해서는 인슐린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몸은 계속 먹어야 하지만 지방산은 지방세포를 떠날 수 없습니다. 식욕이 몰려오고 짜증이 엄습하기에 우리는 먹게 됩니다. 포도당 수치가 다시 치솟게 되며 우리의 몸은 더 많은 인슐린을 방출합니다. 문이 열리고 또 한 번 세포들에게 영양이 공급되며 초과 포도당은 지방세포에 저장되죠. 인슐린 수치가 계속 높게 유지되므로 유리지방산을 꺼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몸은 지속적으로 지방을 저장하지만 꺼내서 쓰지는 않습니다. 이런 악순환은 점심, 오후 간식, 저녁 때까지 이어지죠. 말 그대로 밤낮 없이 인슐린의 몸을 목욕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항상 인슐린의 몸을 목욕시킨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지방세포에 들어가 있는 지방을 쓸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간식 먹고 점심 먹고 간식 먹고 저녁 먹고 하는 사이클을 계속 돌리기 때문에 항상 인슐린의 높이 있는 그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이 4-4-12라고 하는 간헐적 단식 프로그램입니다. 아침과 점심 사이에 공복, 점심과 저녁 사이에 공복, 그리고 저녁과 다음날 아침 사이에 12시간 공복을 지켜야 하는 게 바로 4-4-12 이 프로그램인데요. 우리가 지방 저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떠나서 집 청소, 그리고 오토파지라고 해서 지방 연소를 자가 포식을 위해서 텀을 늘리자는 거죠. 우리가 저녁에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에 몸무게를 재면 체중이 줄어있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수분도 빠져나가긴 하지만 그 사이에 우리 몸에 저장되어 있는 지방을 가지고 연소시켜서 우리가 에너지화를 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4-4-12라고 하는 건데,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식이섬유의 도움을 받게 된다면, 우리 아까 그래프를 봤죠. 우리가 당을 먹게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서 동시에 인슐린도 과다하게 분비가 됩니다. 이를 완만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식이섬유의 역할인데요. 특히나 이 왼쪽에 있는 이 그래프, 시드니 대학교에서 우리 바이오스 라이프 S라고 하는 제품을 가지고 실험을 한 그 데이터입니다. 그만큼 인슐린, 혈당 수치가 굉장히 완만하게 가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데이터로 눈으로 볼 수가 있고요. 동시에 이 제품을 통해서는 우리 식이 조절 호르몬, 렙틴과 그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에 대한 밸런스도 맞춰주는 놀라운 기능도 같이 갖고 있다는 거고요. 특히나 우리 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 혈당 그리고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오른쪽에 있는 바이오스 라이프 C 플러스라고 하는 제품을 동시에 드시게 되면 오히려 LDL과 HDL에 대한 콜레스테롤에 대한 문제까지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클리블랜드에 대한 그 임상적인 데이터도 우리가 갖고 있듯이 분명히 우리 몸에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전달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염증에 대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오메가3를 먹어야 되는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오메가3 자체가 항염작용하기 때문에 오메가3를 먹어야 된다라고 전달을 합니다. 특히나 우리 피하 지방 중에서 병적인 비만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이 세포가 내놓는 그런 성분이 뭐냐면 아포카인이라고 해서 염증성 매개 물질을 계속해서 분비를 한다는 거죠. 이게 표면으로 드러나면 셀룰라이트가 됩니다. 셀룰라이트가 바로 이 염증의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건데요. 이를 우리가 완화시켜 주려면 이 오메가3를 먹어야 된다는 건데, 사실 우리가 먹고 있는 이 필수 지방산 오메가6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먹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염증 반응이 굉장히 높게 된다는 거죠. 1:1만큼의 비율로 우리가 먹자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오메가3를 섭취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옥수수의 성분을 살펴보자면 오메가6, 오메가3의 비율이 60:1, 60배나 높다라는 거고요. 이 옥수수를 가지고 사료를 만들어서 먹은 가축들, 그 닭이나 달걀 같은 경우에도 60:1, 이 사료를 먹은 돼지나 소로 만든 그런 고기
108대 1까지 오메가6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3와 6의 비율을 실제로 달리해서 먹인 쥐를 보았을 때에도 굉장히 비대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중요한 건 한국인의 지방산의 평균 비율이 1대 27이라는 거. 27배나 높은 오메가6를 섭취하고 있다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오메가 라이프 3 리졸브, 물론 오메가 라이프 3, 오메가3의 DHA와 EPA 물론 함량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윈터그린 오일, 다양한 부여율료가 중요한데 특히나 리졸빈이라고 하는 성분이 굉장히 강력한 항염 작용이 있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나 유지 사업 하실 분들은 이를 강조해서 이야기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먹더라도 살이 안 빠지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특히나 장이 무너져 있는 분들입니다. 특히나 우리 소장에 있는 육모가 촘촘하지 못해서 벌어져 있는 분들, 우리 장 누수 증후군이라고 하죠. 이런 분들은 이 독소들이 혈관으로 직행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염증이 만들어지고 원인이 뭐냐? 바로 음식, 약물, 음주, 커피 이런 음식들로 인해서 오히려 이 장에 있는 뚱보세균이라고 하는 유해균이 증가를 하면서 장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장을 먼저 전에 클린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차전자피 식이섬유, 라이파이버, 페러웨이, 그리고 알로에 장의 연동 운동을 통해서 장을 깨끗하게 비워주고 이때 엔지겐, 소화효소를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인 장의 상태를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나서는 장을 개선하기 위한 마이크로바이옴이 필요하죠. 이때 들어가면 좋은 제품이 바이오스 라이프 7과 유산균, 50억 마리의 유산균이 들어가 있는 프로바이오닉 플러스 같이 들어가면 장이 재건이 된다. 장 재건이 되면 살이 빠진다. 세 번째로 저탄 고지 다이어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당질 연소를 통해서 인슐린 쓰지 말고 지방을 통해서 우리가 생화를 하자라고 하는 게 요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좋은 지방을 먹자, MCT 오일을 먹자. 그래서 코코넛 오일을 이야기를 하죠. 아보카도를 이야기하고요. 올리브 오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제품을 또 통해서 이런 제품들을 또 먹게 되는데 바로 LCA 베이스라고 하는 멋진 훌륭한 제품과 유니마트 퓨어리라고 하는 제품을 통해서 우리는 지방을 통해서 에너지화를 시켜서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찌됐건 이런 제품들 또는 식품을 가지고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게 될 텐데 각자 먹는 나름의 브랜드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첫 번째로 안전해야 됩니다. 부작용이 없어야 되고요. 두 번째, 임상 연구가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세 번째로, 실제로 처방할 수 있는 미국 의사 처방 약정에 들어가 있는 PDR에 수록되어 있는가? 왜냐? 약은 아니지만 식품을 통해서 그만큼의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이미 올라와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제품을 통해서 우리는 훨씬 더 날씬한 몸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요. 혈당이 올라가게 되죠. 혈당 올라가게 되면요. 인슐린이 올라갑니다. 인슐린이 올라가면요. 체중 설정점이 올라가게 되죠. 셋 포인트가 올라가게 됩니다. 단백질 또한 마찬가지긴 하거든요. 많이 먹게 되면요. 추가적인 그런 단백질은 포도당으로 만들어지면서 인크레틴이 분비가 되고요. 혈당을 올리게 됩니다. 동시에 인슐린을 올리게 되고요. 체중 설정점을 올리게 됩니다. 장 누수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만성 염증을 앓게 되고요. 만성 염증이 있으신 분들은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인슐린은 올라가게 되고요. 과일은 괜찮지. 과일, 과당으로 변하게 되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가게 되고 만성 스트레스, 수면 부족의 경우에는 코티졸이 올라가게 되면서 혈당이 또 올라가게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는 바꾸게 되죠. 고지방 식사로 바꾸게 되면서 케톤체가 증가를 하게 되고요. 케톤체로 우리가 에너지화를 시켜서 우리가 활동을 하죠. 이러면 항염작용을 통해서 염증이 없어지게 됩니다. 동시에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를 하게 되고요. 인슐린은 당연히 떨어지게 되고 체중 설정점이 떨어지게 됩니다. 식이섬유를 먹게 되면요. 혈당이 떨어지게 되고요. 단백질을 적당히 섭취를 하고 장청소와 유산균을 통해서 만성염증을 떨어뜨리고요. 동시에 인슐린 저항성을 감소시키면서
오메가3를 또 추가적으로 섭취를 하게 되면 더욱더 체중 설정점이 떨어진다. 잠을 잘 자라 코티솔이 떨어지게 된다. 혈당이 떨어지고요. 인슐린 저항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저탄, 중단, 그리고 고지, 이를 통해서 우리 사장님들 그리고 이 강의를 통해서 더욱더 건강한 삶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멋진 사업을 통해서 저는 지금까지 성장을 크게 잘 하고 있고요. 더 이 사업을 통해서 많은 분들과 같이 연결되고 싶은 바이오스 라이프 프랜차이즈 오너 이승진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